지금까지 메가스리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S&P가 일부 지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시키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은행주들에 대한 압박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먹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미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어떤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그 대기업들을 끌고 가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리고 기술주들도 상승을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위험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근데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어야지만 소득 증가가 따라오는 거고 당연히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지금 노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소비가 지속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같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상황이 뭐냐면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준의 고금리 상황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술주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 나온 얘기가 국채 수익률이 한 4.25% 정도 된다 그러면은 퍼를 7%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주식 시장에 약간의 침체가 오지 않겠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엔비디아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경기 지표 관련해서는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2.2% 정도 감소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전국부동산 중개인협회 쪽에서 발표한 게 전년 대비해서는 16%나 감소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잭슨홀 심포지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게 됐지만은 어쨌든 심포지엄은 시작이 되게 되고 모기지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홀로 갈 건지 아니면은 기술주들을 동반시킬 건지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인공지능 테마를 가지고 다 끌고 갔는데 어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외에도 보면은 콜스라든가 풋나크라든가 배드베스웍스 같은 소비주들이 있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술주도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들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빅스스포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매장이거든요. 심심하면 가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서 구경하고 뭐 하나 사고 그러는데 그 매장이 지금 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좀 CEO가 나와서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연간 전망까지도 하향 조정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별 매출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3%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실망감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자체도 보면 한 $1.50 정도를 전체적으로
그레이드를 낮춰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 한 7.3%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카드 쪽에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연체가 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실적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메이시스가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컬스라든가 노드스톰 같은 이런 백화점 관련 주식들도 한 9%대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매출을 끌어올려 줄지가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내에서 거래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막상 열리고 나니까 좀 뭔가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가 한 2% 정도 밀리는 상황이었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는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노바백스가 급등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노바백스라든가 바이온텍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더나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몇 건 되지 않는 그런 수긴 한데, 문제는 오미크론계, 그동안 우리가 변종이라고 했던 오미크론계와 또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게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꼭 백신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최근에 이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보다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줌비디오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줌비디오 가져왔습니다. 줌비디오에 대해서 어제는 시간 내서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줌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장성이 아니면 그 다음에 수익성을 갖추는 게 일반적인 회사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성장성의 기대를 받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보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성장성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기업 고객 수가 한 21만 8,1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근데 한 1%밖에 안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성장성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불안감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기간 거치면서 성장성은 다 이제 맞춰놨고, 이제는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를 보고 그 수익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또 줌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경쟁자는 알파벳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줌비디오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 바닥이니까 좀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 매출과 수익 성장은 팬데믹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이 7배나 늘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기별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은 없더라도 수익성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난 4분기 동안 EPS가 시장 기대치를 계속해서 더 크게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평균 목표가가 한 83달러, 최고 105달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정말 상장했을 때 그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만 해도 2019년도랑 비교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퍼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데, 상장 이후에 현 수준 이하로는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줌비디오를 이용해서 꾸준히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수가는 62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하락 시 60달러 정도에서 손절매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76달러, 2차 94달러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줌비디오였습니다. 매수가는 62에서 65달러, 목표가는 1차 76달러, 2차 9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